안녕하십니까. 네.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정원입니다. 오늘 첫 수업이네요. 네. 이 행정법은, 일반적인 그런 사법하고 좀 다른 세계가 되니까, 이 공부를 처음 하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시각이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어서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법 관계, 민법 같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이 접하는데, 그죠? 이런 행정법 관계는 여러분 생각보다는 잘 인식을 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치만 우리 생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공부하실 때 제가 볼 때는 행정사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는데 1차 과목에 행정법이 들어가 있고요. 2차 과목 중에도 보면 글씨 좀 키워볼까요? 음, 2차 과목에도 보면 행정절차법이 있고 그래요. 요것도 요 행정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2차 과목 중에 여러분 그 배우는 것 중에 행정사 실무법이 있는데 이 행정사 실무법도 사실은 행정법 기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행정법이 요게 기초가 돼서 요런 과목들을 2차에서 공부하시게 돼요. 다만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게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좀 푸시고 판례 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1차 시험 합격에는 뭐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2차 시험 보시려면 이게 기초가 여기 좀 돼 있어야지만 이 답안지 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거 점수 따기는 어렵진 않는데 이제 답안지 쓰려고 그러면 큰 틀은 좀 잡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법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 위주로 일단 체계를 잡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강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대표적인 판례, 모든 판례를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대표적인 판례를 갖다가 사례 대비해 가지고도 1차도 사례가 나오니까요. 몇 문제씩은 요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큰 틀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 2차에서 요런 거 답안지 쓸 때 이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 수업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업이 이제 교재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뭐 뼈대가 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은 또 점수 따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잘 나오는 것들 좀 체크하고 그러면 뭐 무난합니다, 여러분. 자, 제 이름을 소개 안 했네요. 고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법은 크게 이제 1부하고 2부, 저는 이렇게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부는 총론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2부는 강론에 해당하는 파트죠. 그래서 뭐 행정법도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는데 이런 파트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총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만히 보시면 총론이 더 비중이 더 높죠. 우리 25문제 나오죠? 그 중에서 여기에 18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강론은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부 총론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법 총론도 아까 18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1편에 나와 있는 게 통론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행정법의 기초적인 용어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작용법이라고 하는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좀 되지요. 이건 행정관청이 행정청이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행정관청이 하는 어떤 행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는 파트가 여기죠, 사실은. 근데 그 행정관청이 작용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행정 그 법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 요걸 되게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있고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상대방 객체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강압적인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혼내주는. 그게 이제 혼내주는 수단이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편은 행정수단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죠. 자, 비중이 높은 것은 5편에 있는 행정구제법. 요게 요 2편 국가나 행정관청이 하는 요 어떤 작용, 행위. 요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습니까? 잘못된 것도 하지요. 못된 짓도 하지요. 그랬을 때 구제하는 것이 국민을 구제하는 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작용과 그에 따른 구제, 요 두 개가 쌍벽을 이룹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국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로 이제 국가 위주로 이제 돼 있고 구제는 조금 비중이 높지는 않고, 근데 출제 비중은 뭐 이렇게 쌍벽을 이룹니다만은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1편입니다. 1편 방금 전에 제목을 안 달아놨는데 여기 기초이론 하는 겁니다. 비중은 몇 문제라고요? 2문제 정도. 먼저 이제 행정이 뭐냐, 그리고 행정법이란 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1장에서 해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잠깐 볼까요? 행정과 행정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뭐냐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를 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25문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막 그 모든 내용을 다 실어가지고 막 여러분이 고생을 갖다가 그냥 엄청나게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가려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좀 잘 보시면 합격 안 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PPT 화면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뼈대가 되는 내용들 보시고,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이거 주의하세요, 그런 것들 그거 위주로만 좀 하시면 돼요. 먼저 이제 행정은,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 보시면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정관청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보통 3권 분립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부에서는 뭘 하죠? 정부에서는 일을 하죠. 일. 응?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응? 잘못된 그거에 대해서 뭐 제재도 내리고 하여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요 입법부라고 되는데 국회에서는 뭘 하죠? 법을 만들죠.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에서는 뭘 합니까? 법을 집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사회책에서 많이 봤던 거, 이게 3권 분립 아닙니까? 이랬을 때 여기 보시면 행정부에서 하는 업무를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그거 빠지고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다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어떤 일 합니까? 아래까지 내려가면 구청이 되겠죠. 꼭 정부라고 했습니다만 밑 하급단으로 가면 구청 이런 게 있겠죠. 건축허가 같은 거 내줍니다. 집 져라 이렇게. 그거 행정이죠.
근데 행정부에서 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또 특히 정부 쪽에서 하는 것 중에 대통령령을 만들어요. 이거 뭐예요? 대통령도 법을 만듭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령 이렇게 합니다. 이거 행정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가 하는 일은 다 몽땅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 법 만드는 건데도.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자 이런 게 있다고. 건축허가 관련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못 받은 사람이 따지죠. 법원에까지 가서 따지진 않고 정부에다 대놓고 왜 허가 안 내주냐 이렇게 따져서 이 행정부에서 심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판입니다. 허가 안 내준 게 잘한 거야 이렇게 따져보는 거잖아요. 여기 행정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재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이냐 그랬을 때 형식적으로 따져보는 행정 요 개념에 따르면 얘도 행정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행정부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응? 그것도 이런 견해가 있는 거지 뭐. 자, 근데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따져본다고 이제. 아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뭐냐. 가만히 보면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사실 이건 법을 만드는 거고 얘는 재판하는 게 돼서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이걸 행정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나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빼버립니다. 근데 건축허가 내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 지었을 때 이행강제금 때리고 그게 일이죠 일. 요런 것만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요것만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런 것만. 좀 마음에 들죠?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 여긴 법 만드는 데고 여기는 법을 집행해서 재판하는 데인데 보세요. 여기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 판사를 임명하죠. 판사 뽑죠. 이게 재판입니까? 재판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회책에서 배웠던 것은 법원은 재판하는 데라고 배웠잖아요. 재판 아닌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사로 딱 임명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이게 재판이 아니어서 이런 것은 사법부에서 합니다만 법원에서 합니다만 행정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을 임용하듯이 여기 판사를 임명했다. 요거도 행정이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하든 활동 자체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노란 거 있잖아요. 이걸 행정이라고 본다는 거지. 아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뭐였어요? 뭐 여기서 하는 일은 싹 행정 이렇게 됐죠. 그 마음에 안 들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여기서 하는 것이든 행정에 해당하는 거. 그건 다 행정이다. 좀 마음에 들긴 해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행정법 교재에는 자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행정법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써놨을까요? 아니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내용을 써놨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교재는 틀려도 괜찮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써놨다고 한다면 이 법원에서 하는 행정도 다 써놔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우리 교재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게 시험범인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뭐예요? 행정부가 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정심판 요것도 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드는 요 법도 행정법 교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걸 따라가는 거다. 이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까먹어도 돼요. 별 의미 없어. 그냥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에 대해서 용어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와요, 뭐 이런 거 아니고 아직. 자, 행정을 나눌 때 수익을 주는 행정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 관청, 주체가 국민한테 건축허가를 내주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집 지을 수 있게 되죠? 오케이. 요게 이득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건축허가 내주는 것은 수익적 행정이고 그 다음에 침익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익을 침해한다는 뜻이죠. 아니 국민이 여기가 불이익을 입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여기서 음식점을 하고 계셔. 근데 이게 일반 음식점이 되면 사실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죠. 술. 근데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판매를 하면 영업정지 같은 거 구청한테 얻어맞을 수 있죠? 그러면 구청이 이걸 적발해가지고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적발해가지고 구청이 어떻게 영업정지 한 달 이렇게 내리면 영업정지 한 달 때린 것은 행정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한테 불이익한 그런 처분이 되죠. 불이익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한 거죠. 그걸 침익적 행정이다 그러죠. 이걸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걸 왜 구별하는지를 앞으로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아, 그런갑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자요 행정이다 이렇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득을 보거나 불이익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요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견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주로 요것도 이제 보면 독일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런 이론을 갖다야 이렇게 뺏겨갖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80년대 초중반 그때 이제 이런 거 이론이 막 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법 교재도 뭐 얇았었는데 막 이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한 게 이런 거 들어와서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만약에 관청에서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서 요 A라는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하시고 그러는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하게끔 허가를 내준다고. 흘려보낼 수 있게끔. 그럼 오염물질인데 배출을 여기는 할 수 있으니까 이 허가를 받는 순간에 여기는 야호 이렇게 되죠. 배출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활동하는데 굉장히 좀 이득을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데 이걸 배출하게 되면 인근에 사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냄새도 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 왔을 때 보면 서울에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이 그냥 오염물질 다 거기다 폐수를 버리니까 냄새가 엄청 났었다고. 근데 우리가 88년도 올림픽 한다고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 오니까 이거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치기 막 시작해서 그게 노태우 정권 그 무렵이네요. 그래서 한강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함부로 못하게 막고 규제함으로써 서울이 이제 그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꿈도 못 꾸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다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주면 허가 내주면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고 효과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주지만 여기에도 효과를 미치게 되는 거야. 이걸
삼자효 행정형이다 그래요. 응?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심각한 거 아니고. 갑니다 또. 그럼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행정이 뭐냐, 그 다음에 행정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를 갖다 간단히 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니 뭐니 해도 행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청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법을 지켜가면서. 이걸 법치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셔야 돼, 행정을.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법치행정이야. 그러니까 행정 주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행정 주체, 국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무슨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시장도 되고, 이런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할 적에 법을 지켜라 이 말이죠. 이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막 여기서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런 건 저기 뭐야, 어떤 좀 야만적인 사회, 조선시대가 꼭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막 이렇게 군림하는 시대, 그때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데 센 작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법을 지켜가면서 해라 해서 국민을 좀 보호하는 장치가 이건데, 이게 큰 틀입니다. 법치행정으로 하는 게. 자, 그때 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법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견해, 첫 번째 이 역사적 흐름입니다. 첫 번째 보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라 이거니까. 이거 너무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하시오 이런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면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민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안 생각해. 그리고 옛날에 보면 악법도 법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그러니까 이 법치행정을 초창기에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그거 하면 돼. 내용은 모르겠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건 당연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는 건 맞는데 그 법의 내용이 정당하고 공정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까지 막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법이다 그러면 그거 집어쳐 이렇게 한다고. 그 잘못된 법 가지고 행정했어? 근데 그건 잘못된 법이니까 그 행정은 안 돼. 그건 취소시켜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여기를 트집 잡기 시작하거든.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죠? 이거 따져야 되죠?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것만 옛날 뜻대로 해버리게 되면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를 통과해서 또 다수당이 통과시켜갖고 그렇게 하면 다 괜찮다는 뜻이 되니까 영 마땅치 않죠.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이렇게 합니다. 내용 따져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법대로 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야. 교재에 보면 법규 창조력 이런 거 있는데 다 쓸데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자, 여러분들이 국가 여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 여기가 딱 되는 순간에 내가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살 때 어떤 행정작용이 법에 어긋나게 하면,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거하고 다르게 하면 그런 행정작용은 그것은 법치주의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은 못한다. 했다가도 취소당한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거에 법률 조문에 위배되지는 않아야 될 것이다. 법률이 위에 있다. 근데 그 행정작용은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 행정작용이 법에 어긋나게 하면 얘는 인정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극적 의미의 법치행정이에요. 법을 지켜야 돼. 법에 그냥 어긋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 법이 뭐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 들어가겠죠. 제일 높은 법.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여기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만든 건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이 명령이란 말은 정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행정부에서 대빵인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이렇게 부르고요. 행정부에서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장관이 만드는 명을 부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명령의 뜻입니다. 그걸 법규 명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든다고 하지만 좀 자세한 그 법 내용은 국회보다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게 또 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맡기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에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국회에서 만든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만든 법에도 어긋나면 안 되고, 아이고, 관습법에도 어긋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관습법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관행화되다시피 해가지고 지켜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어긋나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되게 많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사실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여기서 가면 법은 아니지만 이게 거의 법에 준해요. 법에 가깝다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비례 원칙 이런 거 있어요. 비례 원칙. 나중에 나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이런 거 있어요.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일반 원칙도 법에 버금가요.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돼요. 이런 거에 저축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다가 뉴스 나온 것 중에 보니까 그 요새 뭐 정치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1,500만 원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MBC가 뭐 위반사항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과징금 1,500을 때렸는데 그때 보니까 과징금 때리려면 방송통신위원회 거기가 5명인가 위원이 있더라고. 그 중에서 최저 과반수가 출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반수가 출석하고 뭐 출석한 사람은 과반수가 또 찬성하고 그래야 통과되나 봐요. 저도 오면서 뉴스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2명밖에 없어갖고 2명이 참석해 제적 과반수가 아닌 사람이 1,500만 원을 결정한 것은 법을 어겨서 과징금이에요. 거기서 과징금이었어요. 과징금 부과한 것이어서 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 났어요. 법원이 그 판결 내렸다고. 그것도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위배했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MBC가 행정객체가 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도 여기 행정주체가 될 수 있어요. 행정청 이런 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과징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 법을 안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야 1,500 과징금 부과하는 거 취소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수업을 하는데 또 정확한 그런 사례가 뉴스에 나오더라고. 차 안에서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행정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두고두고 애를 먹일 거예요. 행정규칙은 뭐냐? 행정규칙은
여기 정부에서 만든 법인데 이게 외부적으로 효력이 생기게끔 한 법이 아니고 그 행정관청 내부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키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구성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일단 그 내부 구성원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행정규칙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런 행정규칙은 법률 우회 원칙 할 때 여기는 이제 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법에는 국민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규칙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시간 갈수록 많이 나올 텐데요. 네. 처음으로 이제 시험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여기서 얘기한 법치 행정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간다. 대부분. 요 관습법도 들어가고 이런 일반 원칙도 들어간다. 그러나 이해는 들어가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치 행정 중에서 이 두 번째 내용이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 자, 볼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은 있잖아요. 어떤 행정을 할 때 법에 말이에요. 유보가 돼 있다. 이게 유보가 뭘까? 좀 어렵잖아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그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딱 있을 때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쓰셔야 됩니다. 쓰기 싫다고 안 쓰고 그러면 안 되고,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야, 그거 하려면 법에 근거 있어야 돼. 근거 없으면 못해. 이렇게. 아까 법률 우위의 원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다릅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은 야, 할 수 있는데 그냥 법에는 저촉되지 마.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깐깐해요. 더 깐깐하다. 야, 법에 그 근거 있어? 가져와봐. 있을 때만 하다는 거예요.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깐깐한 거지. 이게 더 빡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또 얹어놓거나 또 국민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합니다. 더 센 거예요. 이 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법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대신 소극적으로 저촉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것은 법에 근거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더 센 거다.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게 나왔네. 여기 와서 설명할 걸. 그러면 요 법률 유보의 원칙, 유보란 말이 낯설지만 꼭 쓰셔야 된다고.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여기서 얘기한 법률은 뭐냐?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 오케이. 법규 명령은 명령이란 말이 맞죠? 정부에서 만든 법을 명령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근거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행정작용을 하려면 국회에서 만든 법, 정부에서 만든 법, 여기에 근거가 있으면 오케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습적인 법이 있다고 해봐. 이 관습법에 근거해서 어떤 행정작용을 한다. 그거 못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어떻게 해? 깐깐하죠? 좁죠? 근거 있을 때만 할 수 있어. 정말 엄격해.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깐깐해서 얘네들은 근거 법률이 될 수 있어요. 근거 법률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법률 우위의 원칙하고 다르죠? 얘네들 관습법은요. 관습법에 따라서 어떤 뭘 하는 건 이거 자체가 불완전한데 관습법이 불완전하잖아요. 어떤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행들을 해왔다는 건데 그것 갖고 어떤 행정작용을 한다?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건 안 되지. 자, 우리 판례법.
판례에서 이렇게 나왔어, 판례가. 그러면 그것 갖고 행정을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논란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판례 그 자체가 법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법의 근거로서 써먹을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 이론은. 그러니까 판례 갖고 무슨 적극적 행정작용을 한다는 건 안 되지. 그 다음에 예산에 근거해가지고 저는 그 행정을 한다는 거. 예산은 이게 이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이 무슨 법이에요? 1년에 얼마 쓴다는 건데? 행정규칙, 아까도 나왔지만 행정규칙은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나 이렇쿵 저렇쿵 하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 법률 유보의 원칙에 새겨한 법률, 그 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좀 어설픈 것들은 안 들어가요. 확실한 것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법률 우위의 원칙의 의미는 소극적 의미인데 거기에 새겨한 법률 할 때 법률 그것은 대부분 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관습도 들어가고 관습법도 들어가고. 근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깐깐해요. 이런 거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그건 출제거리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저기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야. 근데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데 이분이 개인 택시 하셔요. 개인 택시 영업을 하신다고.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개인 택시 영업을 하다가 음주운전, 이게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게 센 걸로 걸렸나 봐요. 빨갛게 써놨죠, 제가. 그러니까 관련해 가지고 이 음주운전을 한 택시 영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택시 면허를 취소시킨 거야. 이렇게. 운전이니까 택시 면허 취소.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보시면 음주운전이 택시 면허 취소 사유로 법에 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법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택시 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에 써져 있다고.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법규 명령에 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주운전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조문은 없는데 음주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조문이 있고, 이 택시면허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택시면허 취소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안 거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깐깐한 거예요. 응? 이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택시면허 취소한다는 근거에 얘가 없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법이에요. 만약에 여기 택시면허 취소하는 사유 중에 음주운전이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없다고. 대신 거기는 운전면허 취소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럼 얘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돌아가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 관청에서 그걸 안 따지고 바로 요렇게 간 거야. 이것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를, 요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 적발되니까 바로 택시면허 취소로 간 거란 말이야. 그건 뭐예요? 위법하다. 응? 법치주의에 반한다 해가지고 이거 취소해 이런 거지. 근데 취소해봤자 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거 하고 면허 취소받아서 이렇게 결론은 나중에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법부 쪽에서는 법조문 갖다 놓고 이렇게 재판하니까요. 이해되셨지만 약간 괴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상식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좀 상식과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건 법의 특수성에서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비난하지 마시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론적인 게 돼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 조금 이제 그 기초로서 잠깐 봐두시면 돼. 자, 볼까요? 여기 행정 주체 입장에서 행정 주체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행정 개체인 국민에 대해서 어떤 행정을 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럼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행정 중에 이번엔 이걸 보는 겁니다. 행정 중에 도대체 어떤 행정을 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이번에는 아까는 요걸 봤었죠. 법. 이번에 이걸 보는 거예요. 아까 행정을 나눌 때 여러 가지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 아까 행정 종류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 불이익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침익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이익을 준다고 이익을 침해한다는 뜻이에요. 침익이다, 침해한다, 이익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 있어. 그럼 아까 봤듯이 국민의 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설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오는데 이해를 해두시면 야 법률 유보의 원칙이 대단히 깐깐한 거다 저거. 깐깐한데 학생에 따라서는 자 불리하게 행정자격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반드시 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 아까 면허 취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요 침해적 행정행위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 있어야지. 이해되시죠? 이건 정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급부행정 유보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필요 없어요. 요 침해적인 그런 행정행위 할 때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급부라는 건 뭐죠? 우리 국민들한테 뭐예요? 혜택을 주는 거.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급부적인 뭐 수익이라면 조금 그렇고 그걸 좀 뛰어넘는 겁니다. 급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조금 지급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럴 때도 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면 침해적인 부분의 행정일 때도 근거 있어야 되는 건 이하고 똑같아요. 요 그림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긴 침해 플러스 급부. 급부는 준다는 뜻이잖아요. 전부 유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침해적이든 아니면 급부든 아니면 수익적인 행정처분이든 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답해서 못 살죠. 행정 펼치기가 힘들죠. 어쨌든 그래. 그럼 요 세 개는 단계입니다. 침해는 제일 좁은 거. 급부는 뭐예요? 침해 플러스 급부. 전부는 모든 행정장이죠. 침해적 해를 주는 거. 그 다음에 급부적, 뭐 수익적, 뭐 다 들어간다. 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숨쉬기 힘들지. 근데 일반적 견해는 어떠냐? 요 4번이에요, 4번. 본질상 유보설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 중요사항이라고 보시면 돼. 중요한 것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이런 거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침해적인 것은 뭐 기본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죠. 왜냐면 다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급부행정 중에서도 그 중요사항은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고 본질상. 본질이 뭐예요? 중요한 핵심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약간 추상적이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자, 판례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한 것이 좀 추상적인데 판례가 나와야지 세부적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부터 몇 가지를 봅니다. 본질사항 동그라미 쳐놨죠. 이거 뭐예요? 본질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이 말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법률은 뭐죠? 이 법률 다시 복습.
여기서 얘기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하고 정부에서 만든 법규 명령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 있을 때만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란 겁니다. 이게 본질사항인 거죠. 중요사항이라는 뜻이에요. 중요. 자, 1번. 우리 병이 있죠. 군대 병장. 그러니까 그 군인의 복무 기간은 요 법에서 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법이 아니고라도 그냥 이렇게 뭐 관습으로 정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복무 기간을 2년으로 할 건지 뭐 20개월로 할 건지 이건 법에서 써져 있어야지. 최소한 여기 법에서 관습으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본질사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례는. 그 다음에 세금을 갖다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와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지금 소득 얼마 벌었으니까 소득세 신고합니다. 이렇게 납세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고지가 나와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 납부 할 때 그걸 만약에 신고 납부를 자진해서 잘 안 하면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이제 불이익을 당합니다. 무슨 뭐 가산세도 붙고 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법에 정해놓지 않아도 되겠습니까요? 정해놔야지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사항이고 본질사항이지. 세금 예민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방의회 의원들은 요새 뭐 보면 지방의원들 뭐 하는 일 없이 맨날 뭐 이거 뭐 그런 뭐 세비만 축내고 뭐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방의회 의원이 활동할 때 필요한 보좌관을 갖다가 월급쟁이 보좌관을 갖다가 두려고 합니다. 이게 유급 보좌관이니까 무급이 모르지만 유급 보좌관이니까 이거 세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세금이 지출되겠죠? 그럼 이것은 그냥 관습법으로 그냥 이렇게 아니면 내부 행정 규칙으로 정해갖고 이거 해도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라의 세금이 줄줄 셀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이렇게 맡겼을 때 정부에서 만드는 법규 명령쯤으로는 정해놔야지 되겠다는 말이에요. 요 법규 명령이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이 정도쯤의 법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법률 우위입니다. 법에서 이제 이렇게 맡겨놓다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지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겁니다. 요거 법률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자, KBS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있지 않습니까? 수신료를 갖다가 얼마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누가 낼 건지 요것을 이런 법률에서 정해야지. 법률을 정하지 않고 행정규칙 이런 걸로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질사항이고 중요사항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KBS 수신료를 갖다가 이 KBS가 그때는 이제 그 지금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국회에 관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있죠. 국회 관여를 못하게 관여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랑 KBS 사장에 얼마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지. 근거 없이 막 이런 걸 갖다가 얼마씩 물리고 걷고 그런 것은 다 위법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첫째 시간을 잠깐 쉬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KBS 수신료를 갖다가 어떻게 거둘 건지 요새 보통 보면 뭡니까 그
합산해서 징수하고 통합 징수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수월하니까 이 징수 방법은 법으로 꼭 정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없다고 해도 징수 방법을 세부적으로 뭐 그 밑에 있는 그런 그런 걸로 막 그 뭐 행정규칙이나 이것도 정했다고 그래서 그게 큰 법치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단체 이거 뭐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많이 있겠죠. 국가유공자 단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월남에 가서 파병돼 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저 뭡니까 상위 군인 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모임이 있는데 대의원 선출에 관한 다 이거 이권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게 되는데 대의원을 누굴 뽑을 건가 이것까지 막 법에서 막 대의원을 이렇게 뽑아라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질이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청원경찰 뭔지 알죠 여러분? 가짜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 은행 같은 데서. 이런 청원경찰에 관련된 내용은 법에서 일일이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찰 아닙니다. 이게 청원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 사항이다. 본질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없어도 청원경찰을 어떻게 징계하겠다고 해도 법치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자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